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자, 오늘 암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네. 암보험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음, 지금 듣는 분들도 나 이미 벌써 들었어. 나는 음, 뭐 안 들어봐도 되겠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내가 진짜 이걸 그럼 챙겨서 들었나? 네. 더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은 시간이겠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요 사망 원인 1위 바로 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번 얘기해도 이거는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암은 우리가 사망 원인 통계가 발표된 1983년 이후에 계속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주변에서 암 환자를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라 암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서 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하지만 암보험의 보장이 복잡해서 가입하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비싸서 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돈키 여러분들을 위해 암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뭐 발병률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덜컥 걸리는 게 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암에 걸리면 어쨌든 치료 기간을 좀 길게 잡기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비용, 뭐 치료 과정 힘들기도 한 거는 여전한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네. 그러니까 암이 우리가 사망률 통계 1위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암 환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4%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4%라고 하면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키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암에 잘 안 걸리는 연령대도 있죠. 어린 뭐 0세에서 40대 네.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 보면 상당히 4%라는 숫자는 많은 겁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인구가 많은 0에서 40세를 제외하고 네. 이렇게 후반부만 살펴보는 거에 4%라고 하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암보험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에 좋은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은 아무래도 일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암 치료에 연간 1억 원 이상 든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보험을 네. 뭐 보험 가입을 할 때 좀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은 암보험 가입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뭘까요? 우리가 암보험에 가입을 할 때 핵심은 바로 암 진단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 1억 이렇게 우리가 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일시에 1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암 진단비거든요. 음, 근데 이 진단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치료 비용도 많이 들지만 치료 기간이 긴 만큼 경제 활동이 힘들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비를 가지고 생활 자금으로 활용을 해라. 네. 이래서 이제 진단비의 중요성을 저는 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암의 종류나 보험사의 상품별로 모두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내가 기존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잘 비교를 해보시고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특히 내가 가족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암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더 꼼꼼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네. 지금 암 진단비도 조금 상품별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진단비는 그냥 통으로 그냥 거의 다 그냥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제가 네. 궁금해지는 게 첫 번째가 네. 보험 가입 시에 보면은 증권 보면 일반암 진단비, 네. 유사암 진단비 이런 식으로 일반암과 유사암이 나뉘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증권을 보면은 네. 뭐 고해감, 일반암, 뭐 소외감, 유사암 이런 단어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위, 대장, 간, 폐, 유방, 자궁 등 유사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악성 종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사들은 진단율이 좀 높고 비교적 치료가 굉장히 쉬운 암의 경우 진단비를 조금 적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사암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사암의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사암 그러면은 도대체 유사암이 왜 유사암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암과 생김새는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악성이 아닌 거고요. 그 증식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유사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네. 혹시 유사암도 이 회사별로 종류가 달라요? 그거는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갑상선암, 아까 말씀드린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을 유사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네. 자, 일단 암 종류별로 진단비를 정말 꼼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암보험 특약도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네. 저희가 2부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일단 오늘은 보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험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험 종류도 많은데 그렇다면 무엇부터 가입을 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첫 번째 실손 꼽으시죠. 그 다음 꼽으시는 게 암보험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종류도 많아졌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항목이 있는가 하면은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요즘에 치료와 수술 기법들 많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고액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의 암보험이 잘 준비가 돼 있는지도 저희 2부 시간 더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암보험 가입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게요. 일단 암보험을 가입을 할 시에 진단금, 진단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진단금에 있어서도 일반암, 유사암 나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네. 또 제가 보다 보면 암보험도 특약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진단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진단금 크게 해놓고 네. 그러면 그 짜잘짜잘한 특약들은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도 생각이 됐는데 암 특약이 꼭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항암 치료 기술이나 효과 좋은 신약들이 정말 많이 개발됐는데요. 네. 정말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치료들은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암치료 특약은 꼭 필요하고요.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입원을 할 수도 있고 또 내 상태에 따라서 통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나에게 맞는 특약을 추가해서 든든한 보장을 좀 받으실 수 있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시겠죠. 네. 일단 특약들을 선택할 때는 사실 용어도 어렵고 나에게 정확하게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괜히 이거는 챙기고 저거는 뺐다가 정작 나에게 네. 꼭 필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이 특약에서 보장을 하는 게 무엇인지 전문가와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단금, 뭐 고액 치료 이런 특약들도 넣으면 암 보험 비용이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혹시 암 보험료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 3가지. 첫째,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해서 잘 활용하자. 둘째,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을 체크하자. 셋째,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보험료를 줄이자. 네, 오늘 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3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해서 잘 활용하자네요. 무조건 비갱신형을 선택하자가 아니라 네. 잘 활용하자. 우리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상품은 납입하는 보험료와 그리고 납입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그 기본적으로는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구성하고 개인 상황에 맞게 보험료가 저렴한 갱신형도 같이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만기 환급형 보험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내가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이게 대신 순수 보장형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당연히 높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보장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험료가 낮은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게 보험료를 낮추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치료 뭐 그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네.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자, 세 번째가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보험료를 줄이자였는데 네. 이 해지 환급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우리가 보험을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장은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더 합리적입니다. 더 네.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부담을 좀 낮추고 보장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사망 원인 1위. 암. 네. 암을 우리가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암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암 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그리고 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진단비, 특약, 가장 보험을 구성하는 기본이긴 하죠. 거기다가 이제 보험의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데 뭐 중간에 해약 환급금이라든지 뭐 만기 환급형 이런 걸 선택했다가 보험료가 높아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본부터 다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한 사연으로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68세이신데 암보험이 없으셔서 가입해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많으셔서 가입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주변에서 실버 암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느 보험사가 괜찮은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헷갈리더라고요. 좋은 조건으로 보장이 되는 보험사가 있을까요? 실버 암보험을 가입할 땐 어떤 보장을 필수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다르다고 하던데 어머니 실버 암보험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사연자분은 어머님 암보험 때문에 여러 곳을 알아보셨어요. 네. 근데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모든 상품들이 잘 구성이 돼서 추천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암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전에도 계셨는데 이런 실버 암보험이라는 것도 있네요. 네, 이게 내 나이에 암보험이 가입이 될까? 막 이런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을 텐데요. 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전혀 가입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암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발병률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암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병력 등 가입 문턱이 높아서 노년층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실버 암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층이 될수록 이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네. 그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한 문턱은 네. 높기도 했고 높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셨죠. 계시죠. 그런데 네. 이 실버 암보험 같은 게 나왔네요. 네. 상품으로 있네요. 네, 실버 암보험은 고령자 전용 암보험으로 일반 암보험과는 좀 다르게 나이와 병력에 대한 제약이 조금 적은 상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60세 이상, 많게는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좀 많고요. 네. 건강심사 과정을 간소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해서 가입 절차도 훨씬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내가 암 진단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진단금을 받을 수 있고 입원비, 수술비, 통원 치료비 등 다양한 보장 항목의 특약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 보장이 되네요. 네. 그냥 기본적인 거는 똑같죠? 지금 뭐가 네네. 안 되는 걸 뭘 일부러 찾으려고 해야 찾아질 것 같고 네.
그런데 어쨌든 실버 암보험이 음. 나이와 병력에 대한 제한이 일단 적어서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아시고 네.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 네네. 나이가 드셔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네. 이 유병자 보험은 보험사에 따라서 간편심사 그리고 간편고지, 무심사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심사형 상품은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상품인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고요. 실버 암보험은 이런 무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이니까 암에 걸린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만 네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디가 편찮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네. 많은 도움이 되는 보험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실버 암보험이 또 혜택이 이렇게 가입하기가 수월한데 보장이 조금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걸 네. 들으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실버 암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보장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실버 암보험은 우리가 고령자에게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위와 폐, 대장, 간암 등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또 보험사에 따라서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다른 중증 질병까지 함께 보장을 확대하는 그런 실버 보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진단금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진단금의 지급 요건도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가입한 다음에 보험은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면책 기간이 너무 길면은 그 안에 조금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이게 있는데 1년 그러니까 있죠. 3개월, 3개월에서 그다음에 1년.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면책 기간이 굉장히 짧거나 면제된 상품도 있거든요. 실버 암보험은. 그래서 가입 증시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도 있는 거죠. 네, 오히려 실버 보험이라고 해서 혜택이라든지 보장이 주는 게 아니라 네. 더 실버 네. 세대에게 맞도록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죠. 맞춤형으로 네네. 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일단 실버 암보험 가입제는 무엇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실버 암보험을 가입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편 심사, 무심사 이렇게 상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품들은 생각해 보시면 보험료가 조금 비쌀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료의 수준을 반드시 꼭 사전에 많이 비교를 해보셔야 하고 꼭 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진단금 수령 가능 시점과 조건이 언제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면책 기간 아까 말씀드린 면책 기간도 꼭 언제까지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랑 네. 확인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의 것 비슷하죠. 같아요. 네네. 네. 보험료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실버 암보험은 비싼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네네.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보험료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보장 내용도 나이 들어서 가입하는 건데 적겠지 생각하지 마라는 네. 거 같고 그리고 면책 기간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발병률이 더 많이 노출된 실버 세대이기 때문에 면책 기간이 네. 이게 조금 더 짧거나 없을수록 더 유리한 구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외에도 우리가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납입 기간은 얼마 동안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진단금을 내가 받을 때 감액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등 약관의 내수문 조항들을 꼼꼼히 비교하셔야 하고요. 담당 설계사가 있으시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자신에게 가장 어떤 게 좋은 상품인지를 설명 듣고 선택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제 이제 주변 친구들도 노안이 왔다 이런 얘기해서 약관을 점점 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약관을 조금 살펴보기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담당 설계사 계신 분들은 뭐 말씀 나누라고 네. 했는데 담당 설계사 없는 분들은 네. 난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12시 생방송 끝나기 저한테 전까지 연락 주십시오.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네. 오늘은 홍현실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전담, 담당 설계사가 돼 드릴 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실버 암보험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연자분 어머님께서는 실버 암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겠네요. 네. 이 어머님이 고혈압 약만 드시고 다행히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좀 없으셨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암 진단비는 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좀 적게 넣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암 진단비 1,000만 원, 소외감 진단비 2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 항암 약물 치료비를 7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7천만 원. 그래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시고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드렸고요. 네. 매달 내는 보험료는 53,860원. 내 보험료로 내가 암 진단을 만약에 그러진 말아야 되겠지만 네. 받았다. 그러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면 총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을 시켜드린 거죠. 네. 일단 60대 후반 70대가 네. 가까우신 분인데 지금 새로 나오는 이런 뭐 항암 방사선, 네. 뭐 항암 약물까지도 다 비갱신형으로 됐는데도 5만 원 초반대다. 네. 생각보다 정말 보험료가 저렴하죠. 네,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일단 암 진단비, 비갱신형, 보장까지도 더 네. 바랄 게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금은 좀 비싸거든요. 그 진짜 하지만 비싸다는 게 한 달 내는 보험료죠. 네, 보험료가 진단금 1,000만 원에 보험료가 대비해서 좀 비싸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항암 약물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치료만 받아도 요거를 받을 수 있게끔 벌써 7천 하면은 비용이 꽤 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끔 요렇게 세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사연자분 어머님께서 그 연세에 암보험이 없으셔서 불안하시죠. 네.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들의 소식도 들으실 네. 거고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편찮아지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이실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데 물론 이제 뭐 바람직하고 더 유리한 효율적인 나이대는 있겠지만 늦었다고 해서 가입을 포기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연세에 맞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이 그냥 뭐 복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연세에 맞는 상품들과 보장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 부모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또 그 연세에 맞게 잘 준비를 해드리는 게 부모님의 노후를 준비하는 편안한 효도의 길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희 노래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저희 그럼 동키분이 질문 주신 것 먼저 살펴볼게요. 1895번님이 실손이 있는데 암보험이 또 필요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최신 암 치료는 거의 비급여 항목이라 내가 실손이 있으셔도 자기 부담금이 크거나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통원 치료 시 하루에 25만 원 한도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중입자 치료 등의 비용이 비싸지만 실손에서는 보상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암보험의 치료비를 구간별 정액 보장해줘서 우리가 실손보험의 빈틈을 조금 채워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구나. 일단 실손이 첫 번째 우선이긴 하지만 우선이긴 실손이 한데, 모든 걸 보장해 다, 주진 않는다라는 그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홍현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